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리전5 RTX 2060 제품의 배터리 상태, SSD 속도 상태 테스트를 하고 제품의 초기 불량이나 또는 제조사에서 재고나 사용된 제품을 부품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정보는요, 이 WTY 배벳 인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제가 URL을 더보기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현재 이 리전5 RTX 2060 제품의 배터리 상태는요, 현재 완충은 100%까지 다, 지금 보면 여기가 100%인데 100% 이상 충전이 됩니다. 여기 보면 리얼 배터리 캐퍼시티는 한 101.9%까지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데드존은 현재 없습니다. 데드존은 0.0%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에 경고하는 경고 용량 부분이 10.1%가 있습니다. 이 경고 용량은 어떤 걸 뜻하냐면, 배터리가 충전이 나중에 잘 안되는 데드존이 되기 전 단계, 빨간색 레드존에 가기 전에 바로 전 단계인데요, 그 데드존이 생겨버리면 그 데드존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는 셀의 영역 부분이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배터리는 이제 셀 단위로 제조를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셀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완성을 합니다. 조립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노트북도 완성되고서 만약에 창고라든가 오래 있게 되다 보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서서히 굳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 셀 단위에서부터 미리 구매를 해놨다가 놔둔 셀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4셀 60Wc 배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표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4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3셀 중에 하나의 셀에 경고존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데드존이 아니더라도 경고존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요거는 개선이 되진 않습니다. 조금 약간의 성능이 좀 저하되는 거를 막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처음에 노트북을 사면 완충을 했다가 10%까지 사용을 하고 다시 완충했다 10%까지 사용해서 사용 안 되는 영역이 없게 골고루 사용하는 법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인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또 배터리 사이클입니다. 이게 리차지 카운트 이즈 1으로 나오는데요, 한 번만 지금 완충을 했다는 뜻입니다. 완충을 할 때 이 배터리는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배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거는요, 첫 번째는 이 정해진 내부에 있는 이 완충 횟수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수명, 이 사이클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완충이 되지 않게, 요즘에 배터리 이 벤티지라던가 그 서비스에 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요, 벤티지에 보면 이 보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켜게 되면 용량의 55에서 60%까지만 충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충이 돼서 그 완충 사이클을 충족시켜서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용량의 55에서 60%까지만 충전하게 해놓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불편한데요, 보통 한 80%까지, 80에서 85%까지만 충전을 해도 그 웨어율이 좀 떨어져요. 근데도 거의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55, 60%만 해놓긴 하는데, 보존 모드만 쓰셔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완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영역이 생기거든요. 가끔씩은 한두 달에 한 번은 완충을 하셨다가 소모를 하셔도 되고, 평소에는 보존 모드로 쓰시면 굉장히 배터리는 좀 오래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배터리도 자가 교체가 좀 쉽게 되는 편이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사다가 저도 이제 배터리 교체를 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램 노트북이 제가 3년 된 노트북이 있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의 웨어율이 높아서 한 데드존이 한 50% 이상 넘어갔던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알리에서 한 5만원 이하로 배터리를 구매해 가지고 교체를 해서 지금은 100% 다 충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만약에 완충을 했었다, 이 사이클이 지금 제가 완충을 한 하나의 사이클만 표시가 되는데, 이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죠.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10회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반품 들어온 거를 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품 들어온 거는 완충을 몇 번 하고 윈도우 설치하고 그러면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제 노트북은 새 거가 맞습니다. 그 실 봉인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볼 때 실이 뜯겨지는지 안 뜯겨지는지 확인하는 게, 개봉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스에.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나 완충이 됐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배터리 인포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해요. 용량도 작고 굉장히 쓸만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터리 인포의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요 밑에 보면요, WTY 배터리 인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시면은, 현재 제가 사용하는 1.0 버전 이후께 저는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여기 클릭 히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받으시면 되고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SSD의 상태 정보와 속도를 테스트하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디스크 마크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에다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라고 검색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좀 내려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라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신주쿠 에디션,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스킨인데 스킨이 씌워진 거는 안 받으셔도 되고요. 스탠다드 에디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가 있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는 이제 속도 측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인포,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둘 다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디스크 인포를, 이건 광고고요.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고, exe 파일은 지금 바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설치 파일이네요. zip 파일이 아니고요. 다시 뒤로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스탠다드 에디션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면 바로 이렇게 설치 파일이 나오는데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인포를 열겠습니다. 동의하고요. 넥스트, 넥스트, 그 다음에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하면 됩니다. 네, 완료됐고요. 네, 자동 실행을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고요. 두 번째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클릭했습니다. 동의하며 하고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하고요. 인스톨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지금 실행을 시켰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기본으로 되어 있는 SSD, SK 하이닉스 SSD의 용량 256기가짜리가 나왔고요. 자, 보시면요. 사용시간 8시간, 사용횟수 17에 나오죠. 이건 제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정상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윈도우를 깔고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다른 사람들이 쓰던 반품 제품을 제가 받은 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상태는 좋음으로 나오고요. 온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횟수와 사용 시간으로 이 제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중고 노트북을 만약에 구매하시더라도 SSD 수명이나 그런 걸 확인하실 때 이 디스크,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스크 속도를 측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이제 측정하는데 저는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1회 정도만 테스트를 하는 걸로 하고요. 가장 적은 용량으로 C 드라이브를 할게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SK 하이닉스 제품이고요. E 드라이브가 제가 추가한 500기가짜리 SATA 방식의 SSD입니다. 속도 측정을 C 드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 이 첫 번째 결과값을 이제 SSD의 그 전체적인 기본 성능으로 좀 보는데요. 그 랜덤 4K 이 읽기 쓰기, Q 스레드 하나에 Q 하나, 이런 식의 된 요게 높으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는데 이 성능이 쓰기가 좀 높게 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읽기 쓰기가 기본적으로 8Q의 원스레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성능은 그냥 평범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나온다는 게 한 3000, 2000 후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읽기 쓰기가.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D 드라이브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는 논리적으로 파티션을 나눈 SK 하이닉스 제품의 파티션 나누는 곳의 속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동일합니다. 성능은 동일한, 어차피 같은 물리적인 디스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나눠놨다고 해도 속도의 차이가 날 수는 없는데 간혹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속도차가 났어요. 파티션을 나눠놓는 이유가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가 상시적으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지고 D 드라이브는 이제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D 드라이브가 좀 더 빠른 현상이 SATA 방식에서는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SSD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제가 SATA 방식의 SSD 500기가를 추가한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SATA 방식 SSD 속도의 최고 속도는 500기가 정도 되네요. 500MB 정도 되고요. 확실히 SSD하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실질적으로는 크게 체감은 안 되는데 그래도 SSD가 요즘에 그
M.2 NVMe SSD가 거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SATA 방식 SSD는 용량 대비 좀 저렴하죠. 아직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M.2 NVMe SSD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NVMe SSD를 구매해서 넣으시는 게 좀 유리할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요. 메모리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얻었는지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좀 검색을 해봤는데 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 눌러봐도 지금 따로 도네이트 이제 기부하는 것도 제대로 열리진 않더라고요. 눌러도 페이팔 에러로 나오고요.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고요. 메모리 총 용량은 16기가를 넣어놨는데 15.37GB에 네, 9.12기가가 지금 여유로 남아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초당 읽기는 7기가 정도 되고요. 쓰기가 8.8기가 정도로 예, 쓰기가 더 빠른 걸로 나오네요. 그럼 메모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러가 나는 부분도 없고요. 네,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은 램 테스트라고 많이 검색을 하면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요. 하나씩 필요하실 때 메모리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인포 64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온도 센서 기능도 좀 정확하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상단에 센서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온도나 이런 기타 정보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면 CPU 코어 온도가 나오죠. 현재는 이 38.3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은 이제 뭐 쓰다 보면 좀 올라가면 그게 나오는 건데, 현재 이 리전 5 제품이 발열 관리가 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는 건 아닌데, 제가 다음에 한번 좀 CPU 테스트를 해보면서 벤치 테스트를 해볼 때 한번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TDC, EDC 패키지 파워인데, 이 CPU 패키지 파워가 현재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입니다. CPU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은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나 메인보드에 공급되는 전력량을 뜻하는 게 이 TDC와 EDC입니다. 이걸 제한함으로 인해서 CPU의 발열을 줄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배터리 상태도 정보가 간단하게 센서로 상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픽 온도가 여기서도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GPU가 현재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의 온도는 37도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올려보면 AMD 라데온 베가 그래픽 내장 그래픽은 현재 37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온도 센서를 볼 때는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맨날 이렇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작업 표시줄에 나타나게 할 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Add to Tray라는 요걸 누르시면 상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가서 하실 때 요건 엔비디아를 Add to Tray를 하면 늦죠. 그럼 이게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이죠? 이 오른쪽 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고요. 검정색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AMD 라데온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CPU 코어 온도를 올려놓고 보실 수도 있죠. 예. CPU 코어 온도를 체크하고 Add to Tray 하면 이번엔 CPU는 38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놓고서 상시 대신에 이거를 끄시면은 이게 다 없어져요. 이렇게 누르면 다 없어지죠. 센서를 들어가시면 다시 나오고 최소화를 시키시면은 계속 이 센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제 거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 필요한 정보들이 떠 있는 거 보시고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HW 인포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HW 인포를 다시 열고 싶으면 위에 있는 작업 표시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이게 열리고요. 이걸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옆으로 치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CPU 정보가 나옵니다. 라이젠 7 4800H 7나노 공정으로 좀 되어 있다는 거고, 코어는 8, 코어 16스레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르누아르로 나오고요. 이 정보 이렇게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네, CPU 이제 클락이라던가 네, 기본 클락은 2900에서 시작해서 맥시멈은 4300까지네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요. 이 옆에 보면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가 16기가 장착되어 있고 DDR4 SRAM.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598.8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1600 정도 되죠.
3200MHz 제품을 절반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서 이 메모리는 3200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1600 정도 돼서 내 메모리 이거 잘못된 거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드는 듀얼 채널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게 여기서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듀얼 채널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가 제조사별로 메모리 타이밍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제조사의 램을 사용해야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은 그 다른 타사 메모리끼리 해도 뭐 큰 차이, 성능 차이는 크게 안 보이는데, 그래도 느낌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는 타이밍이 동일해야지 성능이 가장 극대화가 됩니다. 요거는 닫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각각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마더보드, 메인보드죠. 메인보드에 대한 정보를 레노버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스 그 날짜는 2020년 8월 26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보시면 이 메모리의 옆에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 하나씩 눌러서 볼 수 있어요. 하나, 지금 메모리가 두 개가 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거 클릭하면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조 연월이 나와요. 2020년 40주차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대충 한 달이 4주니까 2020년 10월쯤 생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DDR4 3200, PC4 25600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제조 연월일을 봐서 이게 너무 오래된 중고 물품이나 다른 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 거 껴놓은 것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아, 얘는 좀 더 이전 거네요. 아까 건 40주차인데 얘는 28주차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시간 나실 때 이걸 한번 좀 재미삼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찍어 놓은 것만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엉뚱하게 바꿔치기를 하거나, 또는 SSD를 뭐 사용하던 걸 넣었다거나, 또는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은 거, 막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을 넣는다던가, 그 새 제품을 받았는데 배터리 불량 여부를 확인하다던가, 뭐 SSD 불량 여부, 메모리의 뭐 불량 여부, 이런 검사들을 다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중요하게 찍어드린 건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게 나오는데, 그 노트북 모니터 액정의 모델명입니다. 이게 AUD B78D인데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검색을 해봤었는데, 검색을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패널룩 사이트에서 정보가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패널룩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장 그 액정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는 데가 패널룩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나오면은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뒷자리도 막 이렇게 지워보고 막 했는데 안 나옵니다. 뭐 그래서 유사 모델이라도 나오길 바랬는데 나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참고 현재 패널룩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요, 그 게임에서 프레임이나 온도 등을 그 레이어를 좀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애프터버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구글에서 애프터버너라고 검색하면 이 애프터버너 설치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애프터버너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애프터버너가 제가 지금 설치 중인데요. 그래서 제가 게임에서 보면은 다른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리뷰하는 거 보면 이 애프터버너가 왼쪽 상단에 떠가지고 프레임이나 온도라던가 그런 것들, CPU 사용률이나 GPU 사용률이 나오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차후에 제가 벤치 테스트를 할 때 어차피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뭐 컴퓨터 노트북에 대해서 어떤 거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차후에는 벤치 테스트로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